이거 부동산 중개인이 이 내용으로 영상을 찍은 거 찾아오시는 분한테는 제가 바로 스타벅스 기프티카드 10만원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본인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 내용이에요. 100개의 계약을 써도 1개 또는 2개 정도 발생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원빌딩 부동산 중개 법인의 윤상홍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이 상황이 나한테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또 상황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내가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은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 했을 텐데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게 건물분 부가세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동산 매매하실 때 부가세에 대해서는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토지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주거용 건물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 업무용 건물은 부가세가 발생한다. 이 3가지가 부동산 매매 관련한 부가세 내용에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럼 이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거래하려고 하는 건물이 토지 가격이 50억, 건물 가격이 20억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주거용이 10억, 업무용이 10억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가세는 업무용 건물 10억에 대한 10%인 1억이 되는 거죠. 원칙은 이렇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합니다. 원칙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이제 저희는 예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자료로 나가는 3가지 경우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기에 상업용 건물 부가세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업무용 건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하는데요. 포괄 양도 양수의 경우에는 그 건물분 부가세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없다고 안 했죠.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없는 거랑 생략이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괄 양도 양수가 뭘까요?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란 어떤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의 방식이라기보단 어떤 계약 방식을 부동산 매매에 적용시킨 느낌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부가세라는 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그리고 매도인은 국가에 납부를 하고 추후에 매수인이 국가에 납부되어 있는 부가세를 환급받는 시스템인데, 포괄 양도 양수는 말 그대로 매도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매수인이 그대로 양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하고 이 과정 자체가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에게도 실익이 없고 심지어 국가에게도 실익이 없으니까 생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포괄 양도 양수를 하시려면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매도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사업자이든 사업자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매수인은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매도인이 했던 사업을 그대로 양도 양수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만약 매도인이 임대사업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매수인이 직접 사용한다? 이거는 포괄 양도 양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매도인이 직접 사용했는데 매수인이 임대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 마찬가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도인은 음식점으로 직접 사용을 했는데 매수인은 사무실로 사용한다? 이 경우에도 포괄 양도 양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임대 목적에서 임대 목적으로 간 경우, 그리고 현재 있는 임차인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서는 건물분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계약서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본 계약은 포괄 양수도이며 포괄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한다. 저희도 실무를 하다 보면 정말 가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포괄 양도 양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때 매도인은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매매가와 부가세는 별도기 때문에 매수인 네가 나한테 부가세를 납부를 해라. 그래야 내가 국가에 납부하고 네가 환급받으면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매수인은 아니다, 나는 매매가에 분명히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건물분 부가세가 최소 몇백에서 몇천, 어떠한 경우는 억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법적 분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매매 계약을 진행하실 때 해당 내용을 꼭 인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건물분 부가세 관련해서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런 내용들 부동산에서 다 체크해 주겠지만 매도하시거나 매수하실 때 다시 한번 부동산이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께 해당 내용 꼭 체크하셔서 부가세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거나 손해보시는 일이 없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고정 댓글이나 본문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